반갑습니다. 석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중경외시 라인의 2022학년도 입결 분석 컨텐츠의 마지막 순서인 중앙대학교의 2022학년도 수시 입결 분석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사실 대학 알림이 측에 중앙대학교의 2022학년도 입시 결과가 게시된 지는 꽤 지났는데 50% 70% 컷 이외의 평균 자료가 게시되어 있는 중앙대학교 입학처 측의 공식 입결 자료가 이보다는 한 템포 느린 7월 8일 정도에야 공개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른 대학교들보다는 조금 늦게 컨텐츠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향으로든 적정으로든 하향으로든 중앙대학교를 지망하는 학생 학부모님들께서는 이전에 경외시 2022학년도 입결 분석 컨텐츠와 더불어서 오늘의 컨텐츠를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면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가장 먼저 중앙대학교의 2023학년도 전형계획 분석 컨텐츠와 2개년 전형변화 비교 분석 자료입니다. 중앙대학교의 경우 이전의 컨텐츠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2023학년도에 들어서 모집 인원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생긴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의 경우에는 인원 규모는 비슷하지만 예년과는 다르게 세부 전공 구분 없이 전공 개방 모집 단위로 모집을 시작했다는 점, 학생부 종합 탐구형 인재 전형의 경우 몇몇 모집 단위에 한해서는 2023학년도에 아예 모집 인원을 할당시켜 두지 않았다는 점, 또한 이로 인해서 해당 모집 단위들에 한해서는 학생부 종합 다빈치형 인재 전형이 좋든 싫든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의 주요 변수들이 존재하니까 학생 학부모님들께서는 아래의 입결 분석 자료를 살펴보시기 이전에 꼭 위에 2023학년도 전형계획 분석 컨텐츠와 더불어서 확정 모집 요강의 모집 인원 자료를 먼저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으로 중앙대학교와 마찬가지로 전형 자체의 변화보다는 모집 인원의 측면에서 지원군과 합격군의 변화를 꾀한 성균관대학교 2022학년도 수시 입결 분석 컨텐츠의 링크도 이렇게 첨부를 해놓았으니까 중앙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를 병행 지원하고자 하시는 학생 학부모님들께서는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컨텐츠의 경우 위에서 살짝 말씀을 드렸다시피 대학 알림이 자료와 중앙대학교 입학처 측에서 공개한 공식 입결 자료를 모두 취합한 자체 제작 자료를 토대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대학 알림이 자료와 중앙대학교 입학처 공식 입결 자료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 인원의 정확한 인원수 등의 자료들을 석소장이 별도로 계산해서 입력을 해두었으니까 학생 학부모님들께서는 오늘 자료를 살펴보실 때 해당 부분을 함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전형은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입니다. 해당 전형의 경우 2021학년도까지는 지원 인원 및 졸업연도 제한 없이 원하는 누구나 지원이 가능했지만 2022학년도에 들어서 현역 고등학교 3학년 학생 10명이라는 지원 자격 제한이, 그리고 2023학년도에 들어서는 2022년 이후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 20명이라는 지원 자격 제한이 생긴 상황입니다. 2022학년도 대비 2023학년도에 들어서 고교별 추천 가능 인원이 2배가량 늘어나기는 했지만 이는 재수생들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과 올해부터 해당 전형을 전공개방 모집 단위로 모집한다는 점을 고려해서 늘린 인원 규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최우선인 만큼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 추천 가능 인원 20명 중에서 14명 이상 정도는 현역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분배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학생 학부모님들께서는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뜬금없이 등장해서 추천 자격을 요구하는 재수생을 감안해서라도 넉넉하게 지원 자격 취득이 가능한지 꼭 확인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자료는 해당 전형의 3개년 수능 최저학력 기준입니다. 2022학년도의 경우 원래 2021학년도와 동일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안내 문구에 이렇게 나와 있듯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서울 캠퍼스 기준 2023학년도는 2022학년도와 마찬가지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니까 학생 학부모님들께서는 다행히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으로 인한 변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듯 하고요.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자료는 해당 전형의 2022학년도 입결 자료입니다. 중앙대학교 입학처 측의 공식 입결 자료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한 인원을 대상으로 산출하는 실질 경쟁률 지표만 공개가 되어 있어서 인원과 비율을 석소장이 별도로 계산해서 기재를 해 두었고요. 편차 1은 평균에서 50% 컷을 뺀 값을, 그리고 편차 2는 평균에서 70% 컷을 뺀 값을, 편차 3은 50% 컷에서 70% 컷을 뺀 값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느 입결 분석 콘텐츠들과 마찬가지로 편차값들의 간격을 잘 살펴보시면 각 모집 단위별 합격군의 분포를 대략적으로나마 파악해서 지원 전략을 수립하는 데에 참고할 수가 있는데, 아쉽게도 해당 표에서 학과 부 전공별 모집에 해당하는 모집 단위들에만 적용되는 이야기이고, 왼쪽에 전공개방 모집으로 구분되어 있는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경영경제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창의 ICT 공과대학, 생명공학대학에 한해서는 크게 소용이 없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공개방 모집 단위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시는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 굉장히 많으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석소장이 한 가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일반적으로 세부 모집 전공으로 구분해서 모집을 하다가 통합해서 모집을 시작하는 경우 대학의 네임밸류 및 수능 최저학력 기준 변화 등의 변수가 있기는 하지만 첫 해를 기준으로는 대부분 각 통합 모집 단위의 세부 전공 전년도 입결 전체 구간 중 상위 20%에서 30% 정도에 해당하는 입결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문대학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2023학년도 인문대학 전공개방 모집 단위의 입결은 소속 세부 전공들인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유럽문화학부, 아시아문화학부, 철학과, 역사학과의 2022학년도 입결의 전체 구간 중 상위 20에서 30% 정도에 해당하는 입결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해당하는 사례들이 흔하지는 않지만 몇 년 전부터 통합 모집을 실시하고 있는 덕성여자대학교를 비롯해서 몇몇 대학교들의 소규모 모집 단위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양상이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학생학부님들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어서 지원 전략을 수립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자료는 해당 전형의 2개년 입결 변화 비교 분석 자료입니다. 2021학년도 기준 자료가 모두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만 공개되어 있어서 자료의 세밀함이 비교적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하시면서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고요.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원 자격이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나 여러모로 변화들이 많았던 2년이기 때문에 이를 함께 참고하시면서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3학년도를 기준으로 세부 전공 단위로 모집을 실시하는 모집 단위에 한해서는 몇 가지 고찰 점들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해당 모집 단위들을 지망하는 학생 학부님들께서는 지원 자격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변수를 고려하시면서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전형은 기존까지 쭉 단계형 평가로 운영이 되어 오다가 2020학년도와 2021학년도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면접 평가를 없앴다가 2022학년도부터 다시 2단계 면접 평가를 도입해서 단계형 평가로 운영을 하기 시작한 학생부 종합 다빈치형 인재 전형입니다. 위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학생부 종합 탐구형 인재 전형의 모집 인원 백지화로 어쩔 수 없이 학생부 종합 다빈치형 인재 전형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는 학생들이 유입될 유사 모집 단위들을 제외를 하면은 전형 요소 자체만으로는 큰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이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자료는 해당 전형의 2022학년도 입시 결과입니다. 각 편차값의 의미는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의 편차값 의미와 동일하고요. 여러 편차값들 중에서도 평균에서 50% 컷을 뺀 값을 의미하는 편차의 지표에서 다양한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앙대학교의 두 학생부 종합 전형 중에서 학생부 종합 다빈치형 인재 전형이 대부분의 모집 단위에서 일반고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고 합격하는 전형이라는 점을 고려를 하면은 양수이든 음수이든 편차일의 절대값이 큰 모집 단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일반고 학생들이 유입된 모집 단위임을 알 수가 있으니까 학생학부님들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어서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 자료는 해당 전형의 2개년 입결 비교 변화 분석 자료입니다. 해당 자료를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 여러 인사이트들 중에서도 석소장은 각 모집 단위별 변화 양상도 중요하지만 각 단과대학별 변화 양상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단과대학들 중에서 사회과학대학, 경영경제대학, 창의 ICT 공과대학 소속 모집 단위들 중 다수가 2021학년도 대비 2022학년도에 들어서 평균 입결이 상승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경쟁률과 충원율의 증감 양상과 증감 퍼센트 포인트와 함께 살펴보시면 여러 고찰점들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학생 학부님들께서는 꼭 PC로 접속하시어서 아래의 사진을 확대해서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전형은 학생부 종합 탐구형 인재 전형입니다. 2022학년도까지는 소프트웨어 학부 전용 학생부 종합 탐구형 인재 전형이던 학생부 종합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이 2023학년도에 들어서는 다시 학생부 종합 탐구형 인재 전형의 품으로 돌아온 상황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렇게 표기를 해두었고요. 해당 모집 단위의 경우 학생부 종합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에 압도적으로 모집 인원을 할당해 놓은 2022학년도와는 다르게 2023학년도에 들어서는 수시 전형에 골고루 모집 인원을 분배하고 같은 소프트웨어 대학 소속 모집 단위인 AI 학과 모집 인원과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이니까 소프트웨어 학부를 지망하는 학생들께서는 이 점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자료는 해당 전형의 2022학년도 입시 결과 자료입니다. 비일반고 학생들이 주로 준비하고 지원하는 전형인 만큼 몇몇 모집 단위를 제외하면 학생부 종합 다빈치형 인재 전형보다는 균일한 편차의 지표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생 학부님들께서는 2023학년도에 들어서 학생부 종합 탐구형 인재 전형에 모집 인원을 배당받지 못한 모집 단위들이 유럽문화학부, 아시아문화학부, 철학과, 사범대학 소속 4개 모집 단위, 사회기반 시스템 공학부, 도시시스템 공학 등 대부분 인문사회과학 계열 모집 단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의를 해주셔야만 하는데요. 해당 모집 단위들을 지망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2023학년도를 기준으로 중앙대학교의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선택지가 학생부 종합 다빈치형 인재 전형에 달려
몰려드는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가 있는 만큼, 예년이었으면 학생부 종합 탐구형 인재 전형으로 해당 모집단위에 지원했을 비일반고 학생들 다수가 올해를 기준으로는 학생부 종합 다빈치형 인재 전형으로 해당 모집단위에 지원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 해당 모집단위들에 한해서는 또한 해당 모집단위 대신 지원이 가능한 유사 모집단위들에 한해서는 두 학생부 종합 전형의 입결 양상을 모두 참고하셔서 지원 전략을 구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앙대학교 측에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해당 모집단위들의 학생부 종합 다빈치형 인재 전형 인원을 예년에 비해서 조금씩은 증원해 놓은 것으로 보이니까, 각 모집단위에서 늘어난 인원 규모는 새로운 학생부 종합 다빈치형 인재 지원군이 아니라 기존의 학생부 종합 탐구형 인재의 지원군을 위해서 할당해 놓은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지원 전략을 구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자료는 해당 전형의 2개년 입결 변화 비교 분석 자료입니다. 해당 전형의 운영 목적과 운영 방법을 고려했을 때 지원군이나 합격군이나 다양성이 상당히 큰 전형이라고 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한 양상을 찾기가 조금 애매한 감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해당 자료는 적당히 참고용으로만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면서 오늘의 중앙대학교 2022학년도 입결 분석 콘텐츠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